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확산이 전기전자 업종 전반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대차증권의 김종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미리 IT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화면으로 먼저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T 전기전자 수압 분석이 되겠습니다. 강점으로는 고진입장벽 산업이어서 기술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고객사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고 동반 성장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고객사 판가 협상력에 있어서 열의의 위치를 해 있고 그리고 전방 수요 사이클과 높은 투자비로 실적의 변동성이 높다라는 점을 인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는 기판 고다층화, 대면적화가 지속되고 있죠. 평균 판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또 고객사 증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물량 증가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주셨습니다. 위험 요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국발 저가 물량 유입에 대한 압박,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 부담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PC와 관련해서 통상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4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PC가 지금 이제 IT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이제 IT 세트 중심으로 이제 실적이 나왔던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제 AI 서버나 일반 서버 같은 경우 이제 고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런 응용처로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절성이 좀 상쇄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이제 스마트폰 출시 일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집중되면서 실적이 뭐 상고하거나 상저하거나 이제 뭐 전방 응용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이제 서버나 AI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 계절성이 차츰 뭐 상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AI 서버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MLCC라든지 그리고 PCB 기판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에 따라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뭐 MLCC나 PC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IT 세트에도 이제 들어갔었지만은 서버나 AI 서버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업체들도 지금 이제 보수적으로 증설 기조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까 증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MLC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서버도 서버지만 전장용으로도 지금 수요가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 대표 이제 MLCC 업체인 삼성전기는 이제 역시 뭐 MLCC 향으로 증설 검토하고 있고요.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뭐 기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국내 여러 PCB 업체들 있는데 일부 업체들은 지금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뭐 증설을 확정을 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산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증설을 또 확정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사이클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서 지금 약점으로 전방 수요 사이클, 높은 투자비로 인해서 실적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제 PCB 사이클이 뭐 IT 세트 중심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IT 세트 수요 상황이 좋았을 때 가동률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수요가 이제 좀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고정비 부담이 되고 이제 실적으로 그게 이제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AI 중심의 수요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제 AI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이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보수적인 증설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판가가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판 업체들 실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여러 리포트를 내셨는데 삼성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증명된 성장의 축, 목표 주가를 또 34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삼성전기 아무래도 이제 MLCC, FCBJ, 기판, 뭐 카메라 쪽도 지금 뭐 아직까지 뭐 크게는 아니지만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특히 이제 성장의 축은 MLCC나 뭐 기판에서도 FCBJ 쪽에 있습니다. 뭐 서버 쪽에 아무래도 익스포저가 있는 MLCC가 지금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LCC도 지금 이제 쇼티지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올해도 이제 생산 능력을 한 15%에서 20% 정도 증설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 부족에 대응을 할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산업용 전장용 같은 경우에는 IT용 대비해서 평균적인 판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응용처에서 확대되면서 수요에서 이제 믹스 변화로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 MLCC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실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CBJ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이제 기존 고객사 외에도 신규 고객사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하면서 공급처 늘리고 있고요. FCBJ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가동률 기준으로 이제 90% 넘어서 실질적인 풀캐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삼성전기 내 이제 MLCC, FCBJ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 이노텍도 최근에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일회성 비용만 제외하면 지금 순항 중이다라는 평가인데, LG 이노텍은 또 우리가 아이폰과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지금 뭐 아이폰과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와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이폰을 포함해서 네.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메모리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이제 판가에 이제 전이 돼서 이제 판가가 인상되면은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 메모리가 어찌됐건 지금 이제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상황 속에서 아예 조립도 이제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게 뭐 좀 업계에서 관측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 자체가 올해는 제한적일 거고, 작년에 이제 성장에 대한 이제 기저로 인해서 올해는 역성장이 불가피할 건데, 아이폰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고, 다만 이제 아이폰 쪽은 그래도 이제 공급처를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워낙 판가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대비해서 높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담이 원가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까지 이어졌을 때 수요의 역성장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이제 카메라 모듈 단에서 이제 신제품 출시되면서 스펙이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LG 이노텍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외에도 지금 기판 쪽에서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판 내에서도 기존에 이제 뭐 비메모리에서 뭐 메모리까지 확산을 하고 있고, FCBJ도 LG 이노텍이 이제 계속 이제 가동률 높여가면서 실적 이제 개선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광학 솔루션이라든지 기판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LG 이노텍은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 26년 PB 기준으로 지금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지금 LG 이노텍은 36만 원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특히나 어제 코스닥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코스닥 내에 있는 뭐 소부장을 중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코스닥 소부장 저희 뭐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이제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많은데 펀더멘탈 대비해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를 메꿀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네오티즈에 대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오티즈가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오티스가 이제 크게는 PCB 드릴 비트
그다음에 이제 뭐 샤프트, 그다음에 렌즈 연마기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는 PCB 쪽 드릴 비트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CB가 지금 워낙 수요 상황이 좋다 보니까 드릴 비트가 이제 글로벌리하게 다 공급 부족인 상황이고, 그래서 업체들도 지금 다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쇼티지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드릴비트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오티스 실적도 같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특히 이제 뭐 증설 효과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 효과까지 더해져서 그런 부분들이 네오티스의 실적으로 충분히 반영돼서 좋은 실적 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네오티스가 좀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뭐 PER 기준으로 지금 이제 16배, 17배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가 이제 한 30배, 평균적으로 30배 수준이라서 한 5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오티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증명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밸류에이션 차이도 충분히 메꿀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오티즈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 소부장 종목 가운데 또 TLB, 덕산 네오룩스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두 기업 모두 지난해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일단 조정 국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뭐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은,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블랙 PDL이나 올해 이제 라인 가동되는 8.6세대, 그리고 이제 뭐 아이폰 폴더블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세트에 대해서 이제 수요 우려가 있다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았지만은, 뭐 네오룩스도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평균 PER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갭을 메꿀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지금 이제 IT 세트와 이제 동행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별개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다. 바텀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오룩스도 충분한 좋은 포인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TLB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업황 유지가 되고 있고요. PCB 특히 이제 메모리 모듈 쪽으로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TLB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업사이드 포인트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상황 자체가 워낙 좋고, 메모리 모듈에 대해서 이제 크게 우려하는 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좀 우려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부가 가치 기판 위주로 계속 이제 수요가 올라오다 보니 믹스 개선으로 충분히 수익성 개선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TLB도 여전히 좋은 전망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T 전기전자 내에서 중소형주 탑픽은 어떤 것인지 투자 전략과 함께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PCB 업황을 워낙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금 코리아 서키트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코리아 서키트가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모듈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올라오면서 이제 증설 효과와 ASP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이제 실적이 올해 크게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향 소켓 물량이나 아니면 이제 FPGA 쪽 AI 가속기 향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리아 서키트의 이제 멀티플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탑픽으로는 코리아 서키트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김종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